예도입니다. 예도는 존재의 숲에서 단편 강좌 한 편을 엽니다. 오늘은 사회철학 쪽으로 나가서 안토니오 네그리의 제국, 다중, 그 다음에 공동체, 그 다음에 모임, 회합, 이 네 개의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예도가 이미 들레즈의 자본주의와 욕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편의 강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도 나타나듯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특히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그런 철학자로서, 그죠? 이 인간의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좌파 지식인들조차도 이 욕망의 이중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날 과연 욕망 기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제국의 지배권으로 작동하는 돈의 힘으로부터, 자본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과연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작품은 여러분들 로마 제국 세망사 읽어봤죠? 에드워드 깁번의, 그죠? 철학책을 읽는다기보다는 둘레즈의 어떤 렁띠 에디페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 나오고, 아주 긴 스피노자와 락강과 그 다음에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근데 이 안토니오 네그리의 제국의 시리즈 작품들은요, 마치 역사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도 TV를 보는 자들은 거뜬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이미 들레즈에 대한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도가 지금 해놓은 단편 강좌만 해도 들레즈에 대한 강좌가요, 단편 강좌, 그러니까 들레즈 시리즈에 묶여져 있는 것 말고 거기에만 해도 한 17개, 뭐 19개 뭐 이렇게 있는데, 단편 강좌로 가면 또 있어요. 그걸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데, 안토니오 네그리의 이 제국 역시도 들레즈의 세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들레즈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 그 존재론이 스피노자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철학서들을 접근할 때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철학소들이 있어. 그죠? 그래서 고전 읽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전 읽기가 칸트, 헤겔부터 데카르트, 스피노자, 그 다음에 또 하이데거, 후설, 다 중요하죠. 그죠? 다 중요한데, 안토니오 네그리는 오늘날 살아있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인데, 제국이 2000년도에 나왔을 때 지잭이 환영을 하면서 받아들였죠. 그죠? 그런데 지잭이 공개석상에서 자기는 제국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좀 달라요. 지잭의 친구들 가운데에 지잭과 가장 사상적으로 가까이에 있고, 지잭이 자기의 작품들에서 그래도 가장 많이 친화적으로 언급하는 철학자가 바디우입니다. 바디우의 철학은 상당히 튼튼하고요, 나름대로. 그 다음에 둘 다 마르크스주의자로서, 그죠?
좀 다른 노선을 가지만은 이 네그리 들레즈 네그리류의 어떤 그러한 마르크스주의와는 조금 달라요. 들레즈와 네그리의 어떤 그 마르크스주의는 마치 자본주의의 어떤 그러한 제국주의적인 실체를 인정합니다. 그죠? 인정하고 이것을 전체로서 전복시키는 방식으로 나가지 않아. 그렇게 나가지 않고 단지 특이성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창조적 능력과 그 다음에 또한 소그룹적인 저항, 그 다음에 지역적인 공동체의 저항, 이런 것들을 다 다중으로 묶었어. 그게 노동자도 변형시킵니다. 그게 배울 거는 상당히 많아요. 그게 오늘날 21세기의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지형도와 만만치 않는 이 자본주의의 힘을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면 들레즈 네그리류의 어떤 이러한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 제국주의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은 배울 점이 있어.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어떤 그러한 힘을 물리치고 자본이 그죠 나름대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레타리아의 적대와 어떤 그 자본주의의 모순을 뛰어넘어서 자본은 또 다른 변형을 통하여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죠? 이걸 부인할 자가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 중심에 그 다음에 지역적인 또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노동 개념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육체 노동을 주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육체 노동.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통하여 노동자의 개념을 이야기했고 이것을 중심으로 프롤레타리아를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오늘날에는 이런 거친 요약은 사회적 구조의 어떤 그 계급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그리는 노동에는 그냥 육체 노동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적인 정신적 노동도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의 발달을 통한 어떤 그러한 서비스업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 글로벌 금융 자본 권력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자본론에서 언급하기는 하는데 오늘날의 변화된 상황을 마르크스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그런 점에서 네그리와 지제과 같은 바디우와 같은 이런 철학자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네그리는 제국을 이제 설명합니다. 제국. 여러분, 제국하면은 로마가 생각나요. 제국을 만드는 데는요, 기본적으로 중앙 집권적인 어떤 힘만을 강조해서는 제국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국은 언제나 변방과 경계의 유연성을 가져야 제국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군인들의 용맹을 그리스 문화로부터 재해석함으로써 용기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서포트 받지만은 중요한 것은 관용이 있어야 돼요. 이 제국의 특징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20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구소련의 멸망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제국은 이런 유형의 제국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네그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오늘날 살아있는 철학자는 다 좌파입니다. 그래서 좌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존 질서에 저항하기 때문에 철학은 이미 그래서 바디우라든지 랑시에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지제 지금 예도가 강의하고 있는 네그리 이런 철학자들, 아간벤도 그렇죠. 다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비판적인 그런 철학자들. 그 당연한 거예요. 응? 뭐 촘스키는 안 그랬나? 촘스키는 미국에 살면서도 숙명의 트라이앵글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의 관계를 기가 막히게 비판적으로 분석하잖아, 그죠? 이런 지성은 중요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야. 기존 질서에 옹호하는 새끼는 철학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네그리를 강의하는 새끼조차도, 자본의 힘으로부터 못 벗어나요. 여기에 이중성이 있는 거야. 좌파의 이중성이죠. 그죠? 예도도 그래, 예도도.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들레즈의 안티오이디푸스를 강의할 때도 예도가 이야기했지만은, 자본주의의 욕망으로 노마드가 된다. 장소 없음의 힘으로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힘, 신과 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대의를 옹호하며 해서 지적이 자본의 개념이 실제와 같은 거야. 이거는 실제라는 게 아니야. 실제가 아닌데 실제로서 욕망을 부여하는 힘을 가졌다 이 말이야. 적대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야. 소외시키고 환상을 만들어주는 대상이라는 거야. 락강의 행위 개념을 통하여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뒤집어서 여기에 대해 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예도가 볼 때는 바디우와 지젝은 오늘날 살아있는 좌파 지식인들 가운데, 좌파라고 말하는 것도 웃겨. 이 기본.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의 전체주의적 전복을 옹호하는 게 지젝이에요. 이건 시차적 관점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차적 관점에서 바디우를 옹호해. 그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러시아의 10월 혁명과 스탈린의 혁명을 진리 사건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마르크스주의로 변형시키잖아, 그죠? 존재와 사건에서 바디우가. 그런데 10월 레니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 가운데에서, 그죠? 이 정통도 또 웃기는 거야. 이게 이 종교와 비슷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대부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요, 레닌의 혁명과 스탈린을 다르게 봅니다. 그죠? 그게 스탈린은 도그마로 갖고 마르크스주의를 뭔가 도그마틱하게 이용한, 그러한, 그래서 또 다른 폭력을 가져왔던, 이 까미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른스트 블로흐도 뭔가 스탈린의 어떤 정책에 대하여 실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원리를 썼던 거예요. 그런데 지젝과 바디우는 이러한 10월 혁명과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탈린의 혁명 역시도 칠리 사건으로 봐야 된다. 이건 파시즘과 다르다고 보는 거야. 이런 논조는 시차적 관점에서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들레즈 네그리는, 그죠? 네그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그리는 이러한 혁명적 주체는 다중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다중은 주부도 될 수도 있고, 가사노동을 하는 자들도 노동자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으로 옮겨가서 오늘날 다양해진
지식 노동자들, 정신 노동자들까지 다 포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중은 그 여기에서 또 단점이 또 있는 거야. 이 다중이 뭔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 그런데 어쨌든 엄청난 넓이로 스펙트럼으로 포괄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 노동자, 비물질적 노동자까지도 다 포괄하여서, 이러한 제국의 자본주의의 힘에 저항하는 그러한, 집단으로, 다중이란 개념을 만들어. 그죠? 그게 제국은 그죠? 제국은 오늘날, 구소련의 붕괴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가 나타나잖아. 이 신자유주의도 자유주의라고 하는, 자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날 패널들 자유 이야기 하잖아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여기에 누가 동의를 해요? 이 경쟁이라는,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개념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이게 또 다른 게 기본적인 거예요. 마르크스가 자유로운 시장의 교환을 자본론에서 기가 막히게 분석해갖고 여기에 어떤 기망과 의심이 숨어 있는지를 파헤치잖아. 이걸 또 이제 하버마스가 또, 그 가다머와의 논쟁에서 또 끌어들여갖고 막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어찌되었건 자유주의는 뭐예요? 원래는 이 자유주의는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나요. 봉건제와 귀족제와 군주제에 대한 저항. 그래서 시민이, 그죠? 주인이고, 그 다음에 이 시민을 통하여, 이게 이제, 균열이 일어난 게 뭐예요? 여기에는 노동자와,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포함되지 않는 자유였다. 이 균열을 파고들어서 마르크스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타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는 프랑스 혁명에서 이것도 저항으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귀족제라든지 군주제라든지 그 다음에 왕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특수한 인간들의 소그룹에 의하여 지배되는 그런 사회에 대한 저항이 자유주의였어요.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 역시도 그런 자유주의. 근데 여기는 경제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의 간섭이 이러한 경제 활동을 제한하면 그건 신자유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게 국가의 어떤 그러한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해서 자본을 축적하고 그 자본을 유용하여 또 다른 팽창과 확장을, 그죠? 국가의 어떤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 초국가적으로 경쟁을 하여 거기로부터 얻어지는 이유는 다 기업의 것이다 이 말. 신자유주의는 그래서 민영화, 여러분 이 민영화에 상당히 공동적인 것도 다 민영화해야 된다. 웃기는 발상이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당장 아프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 당장 아프면은 우리는 병원을 가야 되죠. 여러분들 자식 있죠. 자식들은 또 뭐예요? 교육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교육의 권리, 의료의 권리, 그 다음에 생태의 권리도 있어. 이 세 개의 자유는 그죠? 어떤 특정 세력에 소속될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먹는 것, 이런 건 다 공적인 거야. 이런 이야기를 공동체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내거리도 이런 공적인 것을
특정 기업에 넘겨준다. 그래서 무한 경쟁으로 몰아낸다. 이거 웃기는 거야. 그죠? 돈 없는 새끼도 교육받을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사회는. 이걸 복지로 이제 바꾸려고 한다. 뭐 이러면서 또 뭐 하는데 눈을 시퍼렇게 떠야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먹는 거. 돈 없는 놈도 먹고 살아야 돼. 경쟁에서 진 자들도 인간이라. 그죠? 그 다음에 아픔이 치료받을 수 있어야 돼. 자연이 주는 풍성함을 공적으로 공적 자산인 거야. 이거는 사유화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독점할 수 없는 거야. 마시는 물도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거야. 자, 오늘날의 제국은 근대의 제국과 달라요. 근대의 로마 제국도 그랬어. 근대의 제국들은 뭐예요? 서구 열강을 중심으로 제3세계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방식으로 천년 자원과 그 다음에 경제적 어떤 이득을 위하여 일어난 거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영토와 국가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영토가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제3세계 국가들을 보면은 프랑스령, 영국령, 그 다음에 또 포르투갈령, 에스파니아령, 이런 식으로 영토를 지배하는 식민지 제국, 그죠? 이게 확실했잖아. 그런데 오늘날의 제국은 이래 형성되지 않는다. 근대의 제국은 영토와 그 영토의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거기로부터 천년 자원의 어떤 그러한 풍성함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잖아. 그죠? 그런데 20세기 말부터 일어난 구소련의 멸망 이후로 미국 중심을 통하여 일어난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어떤 글로벌리즘은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여러분, 돈의 힘이 보입니까? 이건 마치 예도는 신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서도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장소적이고 무시간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분석이 탁월한 거라, 내 글이에. 그게 이러한 새롭게 건설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적 제국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국가를 초월하여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인간들을 노예로 만드는, 그래서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힘을 가진 제국이라는 거예요. 이 제국에도 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그리는 이 제국에서 위에 가장 강력한 대중의 어떤 문화를 만들고 창조할 수 있는, 그리고 대중의 관심사를 가볍게 만들어서 그것을 탁월하게 조절할 수 있는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래에는 G7 국가들이 있고요. 이런 분류는 오늘날 중국의 대두, 중국도 4차 산업의 준비가 상당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것들은 조금 뒤떨어진다고 봐요, 분석이. 그런데 어찌되었건 국가는 뭐예요? G7 국가, 미국 아래에 있는. 그 다음에 또 다른 개별 국가들은 이러한 자본의 소통, 자본의 힘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 다중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다국적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부 기구로서 NGO들이 있고 종교단체들이 있어. 이들 역시도 전부 다가 뭐야? 제국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자들이야. 응? 그런데 그 아래에, 응? 세 번째 제국의 층으로서 나타나는 게 바로 다중이야. 응? 이들은 이 제국의 힘을 돌리는 자본주의의 주인들의 어떤 놀이개감으로서, 그죠? 그 힘에 자기도 모르게 쏟고, 자기도 모르게, 자본의 욕망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동성을 능동성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바로 네그리의 주장인 거야. 이 이제 들레즈와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구조는 뭐야? 영토와 국가 중심의 확실한 장소로서의 영토의 경계를 없애버리고 작동한다. 그러니까 근대의 제국주의는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그러한 제국주의는 뭐죠? 영토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의 제국은 제국이라 그래요. 제국과 제국주의를 나눠야 돼요. 그게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 넘어갔는데 이 글로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제국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을 연상시키는 경계가 없어. 그 다음에 유연해. 그 힘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게 작동하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통합했다가 스스로 스피노자의 어떤 그 일자의 존재론을 생각해봐. 응? 그 욕망기계, 들레즈의 욕망기계를 생각해봐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본의 힘이 옮겨가는 곳으로 작동했다가 뭐야?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변증법적 생성과 위기의 변증법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의 힘을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날의 21세기의 제국은 그죠? 눈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그러한 경계도 없고, 탈영토화되면서 탈식민지화되면서, 자기 모습을 계속해서 바꾸어가면서 다중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게 바로 제국이라는 거야. 이 제국주의와 달라, 그죠? 영토 개념이 사라지죠. 장소의 개념이 사라져. 토포스가 아니라 아토포스로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나 이 다중은 혁명적 주체로서 이러한 제국의 힘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주체로서 작용할 수 있는 잠재태라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힘으로부터 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 힘이 바로 다중이라는 거야. 이게 쉬운 문제 아니죠, 그죠? 심지어 이런 의식을 가진 자조차도 자본이 주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가 누가 있나?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현실로 가면은 오늘날 지적은 돈 안 받고 강의하나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라 이게 신좌파의 이중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거예요. 이런 이론들이. 그런데 별 수 없는 거예요. 자본이 정말 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혁명적 주체로서 저항할 수 있는 잠재태로서의 이 다중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다중은 그죠? 자기도 모르게 이 자본주의가 주는 욕망에 굴복해버린다니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나타나는 신좌파들의 어떤 예도도
뭐 좌파를 넘어서는 거겠죠. 철학자는 보수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중성이 드러나요. 이 자본의 욕망이 그 운동을 하는 자의 이중성을 드러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본은 웃고 있다니까, 뒤에 가서요, 여러분. 응? 말은 쉬워, 말은. 그런데 빵이 없는 자의 입장이 돼봐야, 그 욕망을, 주체하는 그 주인에 대하여 저항할 거 아니야? 근데 쥐는 빵을 10개나 처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런 인간이 좌파 지식인이라고 이런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봐. 그러나 이런 자본주의 체제에 굴복하는 노예가 될 수는 없는 거야, 우리는. 이런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중성이 있는 거라고. 말은 쉽지. 그런데 여기로부터 이런 자본주의의 구조,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동하는, 장소 없이 작동하는 힘, 이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평등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를 무장소적으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그죠? 우린 말은 그렇게 해. 강의하는 새끼들도 그렇게 해. 그러면서 지는 뒤에서 이 자본의 욕망에 굴복하고 있어요. 이 존재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본은 스스로 힘은 생성되었다. 위기를 만들고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신과 같은 존재야. 영역을 넘나들면서 오늘날 제국의 힘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거기에 정보화된 지식, 그죠? 컴퓨터 네트워크. 여러분들 오늘날 컴퓨터 사용하지 않는 자들 있나요? 저항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자기는 그 구조 안에서 놀아. 여러분 봐봐. 들레지의 욕망기계의 구조로부터 벗어나서 노마드가 된다. 이 다중의 잠재력을 바꾸어서 자본의 힘에 저항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너무 좋은 말이죠.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혁명적 주체로서 이 다중들을 결속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힘에 저항할 수 있다. 그죠? 말하는 지도 거기에 굴복하고 있는데, 강조하고 있는 내도 역시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연대해야 되겠죠, 그죠? 이 지구는, 그죠? 전 지구적인 이러한 자본의 막강한 힘에 저항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가 하면 자연이 주는 음식물은요, 그리고 자연이 주는 물은 어떤 다국적 기업의 자본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마시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육, 의료, 그 모든 것들은 공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유화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이야. 저항해야 되는 거죠.
사유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보 네트워크가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자본주의의 세력의 제국을 눈에 보이지 않게 작동시키는 세력의 그죠? 사유화된 재산이야 그게. 지적 재산권 역시도 인류의 고전들 역시도 그게 그 개인 거예요. 아니라고. 공동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공동체의 문제에서 다루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죠? 이런 제국의 힘을 우리는 제대로 들여다봐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육체 노동이 강했을 때는 그죠? 그 노동이 그냥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로 노동하는 이런 노동의 개념은 오늘날은 너무나 그죠? 부분적으로만 작동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주 노동자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노동자들 얼마나 많아. 그 모든 노동자들의 어떤 을 다중으로 묶고 그죠? 지식 노동자까지도 여기에 저항해야 된다. 아, 좋은 말이죠, 그죠? 의식을 일깨워야 되고 이들을 들레즈적으로 노마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네그리 역시도 탈주를 이야기해요. 이런 제국의 자본의 어떤 이동 경로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제국의 힘으로부터 탈주해야 된다 그래요. 벗어나야 된다 그래. 그러려면 이 잠재적 힘으로서 작동하는 다중들이 여기에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이성을 갖고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본주의 역시도 국가의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그게 제국이야, 오늘날에. 제국은 오늘날 경계가 없어. 경계가 없이 초국가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묘하게 자기를 숨기면서 어디에도 없는 것 같지만 어디에나 편재해 있는 그런 힘으로서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은 이 잠재력을 그죠? 이 부분에서 이제 뭔가 구체적이지 않는 거예요. 지적의 어떤 그러한 락강을 해결을 통하여 마르크스주의적 혁명으로 바꿀 때도요, 이게 뭔가 이게 그게 정신분석학을 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볼 때는 이 지적은 뭔가 이 철학적으로 거기에는 뭔가 환상이 있는 게 좀 보여. 현실에 적용했을 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상당히 많아. 그래서 이 잠재력을 어떻게 현실태로 바꿀 수 있냐. 여러분들 봐봐. 상징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제도와 아버지의 이름 아래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이 상징계를 지배하는 그 힘들을 거부하고, 우리가 실제계에서 그죠? 실제의 세계, 사회주의적 혁명이 가능한 인간다운 인간. 그래서 참다운 인간의 세계로서 우리가 가기 위하여서는 거기에 대해 적대를 해야 된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징계의 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쏟고 있어. 그걸 의식한다 그래도 현실은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 무의식적 욕망의 기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봐서 환상으로부터 벗어난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무의식적 작동에 대하여 의식을 한다? 그건 좋은 거죠. 그죠? 뭔가 그 이데올로기로부터 우리가 환상임을 자각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겠어. 그럼에도 만만치 않다. 여러분, 어디에나 작동하고 있는 둘레지의 욕망, 네그리의 제국의 자본주의의 힘, 그죠?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장소 없이 작동하는 이 힘에 과연 저항할 수 있는 잠재태로서의 이 다중, 개별적 연대와 소그룹의 연대를 통하여, 그죠?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라. 좋은 거죠, 그죠? 그러나 현실의 정책을 적용했을 때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예요. 예도는 그래 생각해. 진짜 좌파들은요, 이 자본주의의 힘을 제대로 인식하는 걸로부터 출발해야 돼. 지는 벗어났다 그러는데 지도 못 벗어났다니까, 여러분. 바디우와 지적이 벗어났겠어요, 그걸로부터?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자본은 또다시 그걸 넘어서서, 그래, 니네들끼리 잘 싸워봐라. 그러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보면서 웃고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놀라운 힘인 거야. 그래서 예수도, 그죠? 여러분 봐봐. 예수의 시험 이야기 있잖아.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대신문간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그죠? 우리가 이러한 모든 먹을 것, 마실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동의 자산으로서 만들어야 되는 건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전후해야 된다. 생태적인 문제들,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요? 바이오 폴리티컬적으로 나가야 된다. 좋죠. 여기에 저항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다국적 기업들이, 그죠? 이러한 자연의 공동의 재산을 파괴하지 않도록, 그죠? 자본의 이윤을 위하여 파괴하지 않도록 우리는 생태를 지켜야 돼요. 그죠?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이거는 어떤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에요. 공동의 자산인 거예요. 지켜야죠. 저항해야죠. 우리는 다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한쪽 면으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본주의의 힘에 지배당하고 있다. 어디에나 편재하고 있는 이 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네그리가 제국에서 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보이게 작동했던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제국의 힘에 저항한다? 만만치 않은 거죠,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 공동의 자산을 지켜야 돼요. 그죠? 사유화될 수 없는 것을 허용하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제국의 힘에 저항해야 되죠. 그래서 보다 인간다운 사회. 그래서 상징계의 질서가 욕망으로 뒤덮어버린 실제의 모습을 되찾는데 우리는 저항하고 적대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소그룹이든 개인의 특이성을 갖고 창조적으로 저항하든
어떤 방식으로 이런 저항의 힘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의 어떤 인간성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독점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공동의 것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세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요. 예도는 그래요.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해요. 이건 보이지 않게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연대하고 어떻게 회합을 하고 어떻게 저항해야 이러한 참다운 인간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러한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는 네그리의 작품을 통하여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예도 강좌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자 꼭 예도 TV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 물러갑니다. 주스.